안녕하십니까. 대치동 박사임사입니다. 오늘은 좀 도움되는 내용이긴 한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과연 주택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논쟁인데, 이게 그 케이스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실제 사례인데, 2015년 1월 달에 주택을 하나 취득하셔서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한 1세대 1주택자십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 날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이 분양권은 지방에 이제 작은 거라서 1, 2억 정도? 2억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억 정도의 분양권을 취득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2022년 3월 달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분양권 취득이라는 게 이때 한참 붐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막 미분양권들이 다 한 번에 막 털리고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2020년 전권은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었고, 2021년 이후가 되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분양권들을 취득하시려고 이분도 이때 분양권을 취득하신 거예요. 그때 미분양 물건들을 다 막 매입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번에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법 규정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바뀐 법, 소득세법에서 양도세 세율 그 다주택 중과에 대한 규정인데, 이때 변경된 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돼서 다주택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것도 이제 적용을 못 받게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국세는 개정 규정은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붐이 일었던 거고, 21년 1월 이후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개정된 규정이 뭐가 있었냐?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이런 특례를 하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면 이 분양권도 주택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만 핵심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세법, 양도세죠. 양도세에 있는 소득세법을 보니까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방세법도 그때 바뀌었어요.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득세법 104조는 20년 8월 18일 날 개정됐거든요. 근데 개정 규정은 21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21년 2월 17일 날 신설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지방세법인데, 지방세법에서 주택수를 판단하는 13조의 3이 20년 8월에 신설됐습니다. 아까 국세랑 비슷하죠. 8월, 아까는 8월 18일인가 됐고, 이번엔 8월 12일 날 신설이 됐는데, 이때 이제 신설된 내용이 뭐냐고 보면, 지방세법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신탁, 이게 이제 한참 유행이었던 게, 신탁인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라는 게 있는데, 위탁자는 맡긴 사람이고 수탁자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나 이런 주택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신탁을 맡겼거든요. 주택수에서 빠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때 개정을 해버린 거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맡긴 사람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는 걸로 종부세를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거고, 조합원 입주권은 소유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분양권이 이때 들어왔는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리고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렇게 이 규정들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십시오. 2020년 8월 12일 날 신설했는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8월 12일 날부터 바로 시행된 건데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가슴이 철렁하시죠. 지금 만약에 2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케이스에 대한 결론인데 이분이 이때 분양권 취득한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22년 3월 1일 날 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등기를 치셨는데 이때 일시적 이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생각할 때 국세 21년 1월 1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본인은 15년의 주택과 22년 이 일시적 이주택이잖아요. 본인은 이제 이거 팔고 여기로 입주할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 기준에서 봐서 일시적 이주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3% 정도 냈겠죠.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왜 당신은 3주택자인데 일시적 이주택자로 신고를 했느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분양권을 20년 12월 전에 샀다. 근데 이제 지방세 담당자는 그거는 국세고 지방세는 20년 8월 12일부터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게 소위 골 때리는 상황이 온 건데 보십시오. 3%로 일시적 이주택으로 세금을 낸 사람이 12%로 지금 적용을 받는 겁니다. 4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규 주택이 서울에 좋은 위치에 있어서 20억짜리예요. 이 신규 주택이. 그럼 20억에 3%를 냈던 세금이 12%로 늘어난 겁니다. 거의 2억이 넘어가죠. 2억 4천? 2억 4천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6천만 원 냈는데. 근데 이 분양권, 이때 취득한 분양권 가격이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정말 억울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례들을 찾아보는데 이 법이 보니까 시행일, 시행일이 정말 국세와 지방세가 동일했다면 이분한테도 혼선이 없었을 텐데 시행일 자체가 국세는 21년 1월 1일 이유취득분, 지방세는 20년 8월 12일 이유취득분. 이분이 딱 이 사이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국세로는 일시적 2주택이 될지는 모르나 지방세는 3주택이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20억에 대한 3%짜리가 12%가 되는 거의 2억에 가까운 1억 8천이죠. 그 정도에 대한 취득세를 지금 내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례를 보면서 이거 알려드려야 되겠다. 아직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이걸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명심하셔야 될 게 내 분양권의 취득일이 20년 8월 12일 전이라면 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산정하셔야 된다. 이게 보통 저희는 국세 위주로 많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보기 때문에 취득세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않았는데 그리고 원래 취득세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려 대상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취득세가 12%가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법인도 그렇고요. 이게 취득세 내다가 다 끝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분양권 2억짜리 때문에 세금 2억이 나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제목처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주택이냐 아니냐 이게 정말 고민 안 하신 내용인데 이번에 좀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그 주택 취득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당하신 분께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